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5월 전남 지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전남 지역 수출액이 2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액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31.6% 줄었고 합성 수지도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여수 섬박람회 개최 기간을 8월을 전후로 31일간이나 24일간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마련한 여수 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용역사 측은 박람회 개최 시기를 비롯한 박람회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보고회에서 섬의 현실에 맞도록 현장성 있는 개최 계획을 세워줄 것과 이따르는 연륙 연도교 가설에 따라 섬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최근 청문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결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로 내부 잔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남 동부지역 학도병 183명이 섬진강 인근 화계읍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70명이 실종되거나 전사했습니다. 이를 화계전투라 하는데 화계전투 참전 유공자들이 정부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5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소녀는 백발이 성성한 84살 노인이 됐습니다. 학도병 신분으로 6.25에 참전했던 정효명 씨입니다. 벌써 6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 씨는 6.25 당시 참전했던 화계 전투를 잊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하는 불쌍한 나라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거예요. 밀려온 것이 한 달 만에 하동원계까지 인민군이 내려왔어요. 1950년 7월 정 씨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 183명의 학도병들은 경남 하동 화계읍 야산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화계 전투 덕에 부산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을 지연시켰고 인근 주민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었지만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계 전투 유해 발굴 사업은 2007년 19회 유해를 발굴한 뒤 멈춰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 구를 제외한 9구는 화계전투 참전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병들의 나이가 어려 후손이 없는 탓에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계전투에 참여한 학도병들의 모임은 아직까지 보훈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학도병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병력 의무도 없어요. 15, 16, 17 이 학생들이 나가서 군대를 하면은 기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례인데 혈서 지원을 해서 갔다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유별나게도 국가를 위협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 전남 동부 보훈지청은 화계 전투가 벌어진 곳이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지역 출신의 참전 용사들인 만큼 관련 사실을 검토해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술을 마신 채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던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양시가 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마동 일원에서 추진해온 디자인 시범 거리와 간판 교체 공사를 끝냈다며 전신주 지중화와 예술광장 조성 등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함께 상가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와 전라남도 공모 선정으로 모두 29억 원이 투입됐으며 광양시는 내일 준공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용역안이 나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역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이때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하고도 또 계속 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뭐 한 번 협의한다고 될 상도 아니고. 여기에 적자를 이유로 한 한전 이사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이미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을 보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 2022년 개교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시가 휴가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이순신대교 홍보관과 정병욱 가옥 등을 거쳐 느랭이골 리조트와 구봉산 등을 둘러보는 관광 일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야경을 둘러볼 수 있는 이색 상품이 포함돼 성과에 따라 체류형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시가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5% 추가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